돌로카에 있는 서일룽다라를 아십니까? 돌로카에 가시면은 서일룽다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108개의 봉우리를 가진 언덕이 있습니다. 보통 서일룽다라 하는데 오늘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서일룽다라를 가보신 분이 있다면은 자티비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팔에서 몇 안 되는 숨은 보석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 현지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월 5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522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2,784명이 됐고요. 확진율은 11.47%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522명 중에서 카트만두 벨리의 신규 확진자는 232명입니다. 232명이 나오면서 카트만두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2,273명이 됐고요. 네팔 전체 하루 확진자의 44.44% 기록 중입니다. 카트만두 벨리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요. 랄리푸르가 53명, 박타푸르가 8명입니다. 활성화 사례 보겠습니다. 활성화 사례 카트만두 벨리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중에서 가장 많은 활성화 사례를 갖고 있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드디어 2,5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470명, 랄리푸르가 322명, 박타푸르가 120명. 그래서 지금 총 활성화 사례가 2,912명이네요. 전날보다 59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2,912명이 네팔 전체 활성화 사례의 55.73%, 네팔 전체 활성 사례의 55%는 카트만두 벨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27명이 늘었습니다. 27명이 늘으면서 현재 264명 기록 중이고요.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갖고 있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카트만두 2,470명,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만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6개 디스트릭트는 500명 이하이거나 제로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인 디스트릭트,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릭트는 다시 또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1프라빈스의 솔루쿤부하고 그리고 꺼널리 프로빈스의 무구, 이렇게 두 개만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고요. 솔루쿤부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EBC를 가기 위해서 루클라 공항을 많이 가시죠. 그쪽 지역이 다 솔루쿤부 지역입니다. 사망자 보겠습니다. 사망자 하루 동안 8명이 나왔네요. 8명이 나오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893명이 됐고요. 사망률도 올라갔습니다. 0.72%로 올라갔습니다. 사망률도 조금씩 0.01%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팔 전체 어제보다 64명이 줄었습니다. 전날보다 64명이 줄은 5,225명. 그런데 5,225명 중에서 55% 정도는 카트만두 벨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활성화 사례 5,225명 중에서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소극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증상자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714명입니다. 1,714명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3,511명이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3,511명 중에서 중증 환자 보겠습니다. ICU실은 번역을 집중치료실이라고 합니다. 전날에 비해서 6명이 줄었습니다. 6명이 줄은 203명 되겠고요. 산소호흡기는 늘었네요.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명이 늘은 44명 되겠습니다. 완치자 지금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네팔의 완치자 97.29% 됐습니다. 97.29% 됐고요. 하루 동안 578명이 나왔고, 누적 완치자 수는 25만 5,666명. 회복률은 97.29%, 98%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역선은 전날하고 똑같네요. 342명 똑같고요. PCR 테스트는요, 역시 하루 동안 4,551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PCR 건수는 195만 7,454건. 네, PCR 테스트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는 회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회복률이 지금 97% 이상으로 치솟아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소식입니다. 한국에 코이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USAID가 있듯이 중국에도 원조기구가 있었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름이 시드카라고 합니다. 시드카라고 하는 중국의 대외 원조기구가 있는데 네팔 북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외부 원조 및 개발 기관인 중국 국제개발협력기관 시디카가 처음으로 네팔 북부 13개 지역에서 15개 시범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6월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 재무부와 네팔 재무부와 시드카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드카가 네팔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고 2019년 3월 네팔 정부는 네팔 북부 15개 지역에 개발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부 지역 국경 개발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시드카에서 투자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시행기관이 됩니다. 네팔 77개 디스트릭트 중에서 15개의 디스트릭트가 중국 티벳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도의 관심이 남부 떠라이 지역에 있는 것처럼 중국은 네팔 북부 지역에 개발 관심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이 네팔 북부에 투자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티벳 문제라고 말입니다. 북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은 낮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와 서방의 존재들이 티벳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벳 자치정부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디스트릭트는 다르출라, 바장, 훔나, 무구, 돌파, 모스탕, 머낭, 고르카, 다딩, 러수아, 신두팔초, 돌로카, 솔루쿤부, 성쿠아사바, 따플레 중입니다. 시드카는 다양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대한 중국 원저의 전략적 계획과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중국에 이런 대외 협력 기관이 있는 줄 저도 처음 알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코이카가 1991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이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한국보다 한 27년 정도 늦은 거죠. 그렇죠? 한국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USAID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선 다음에 1991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그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팔 쪽에 가장 먼저 대외 원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드카 소식 이렇게 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로카의 서일룽 다라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08봉 서일룽 다라를 아십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하바라타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서일룽 다라는 명승지입니다. 서일룽 다라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따망 언어로 서이는 100을 의미하고 룽은 언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일룽은 100개의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돌로카와 라메찹 경계에 있는 3150m 높이의 서일룽 다라에서는 다울라기리에서부터 랑탕까지 모든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은 일단 돌로카의 서일룽 마을 깔라빠니에 도착해서부터입니다. 깔라빠니에서 약 1시간 정도 걸으면 네팔에서도 색다른 지형을 가진 서일룽 다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일룽 다라는 108개의 언덕이 있는데 모두 쉽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르려면 보통 3일이 걸립니다. 서일룽 다라는 돌로카와 라메찹에서 모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라메찹에서는 도람바에서 올라갑니다. 서일룽 다라는 돌로카 지역의 유명한 산인 거우리상카 앞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돌로카의 유명한 종교 및 관광 명소인 칼린촉 사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진 이후에 지진 사업 때문에 이곳을 이 깔라빠니를 한 3번인가 가봤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로도 가보고, 오토바이로 가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7시간 걸리고 차로 가도 그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여기 찝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길이 너무도 험해가지고 길이 뭐 거의 멸종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몬순 때는 절대 못 가요. 몬순 때는 그냥 걸어서 무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무레까지 가서 무레에서 한 4-5시간 걸으면은 깔라빠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들어갈 수 있는 차는 오직 그 로컬 버스 같은 경우는 이 밑에가 되게 높거든요. 아니면은 그 사륜 트럭만 들어갑니다. 사륜 구동 찝차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되게 진흙 뻘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어서 다니고,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오토바이로 가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계속 갔던 거라 서일룽다라 못 가봤어요. 사실은 이 깔라빠니 마을만 3번 갔거든요. 근데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서일룽다라가 108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뭐 황산처럼 이렇게 된 산이 아니고요. 이 아까 미터가 나왔죠. 3150m 높이에서 기생화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108개가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만 봤어요. 멀리서만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깔라빠니 마을까지만 갔지만 그렇게 108개가 있고, 여기가 3100고지다 보니까는 올라가면 앞쪽에 히말라야가 다 보입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숨은 보석이에요. 개발이 안 됐어요. 여기 외국인들은 거의 뭐 가본 적도 없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숙소도 없고 식당도 거의 없습니다. 다 로컬이에요. 그런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거길 걸어보시면은 되게 이런 데가 정말 히말라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티비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최신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해두시면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